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기술 집약의 광범위한 종합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전망과 관련 전략주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우주항공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산업의 현재 전망 그리고 관련 전략주 중에 실적이 양호한 종목 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과 M&A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솔직한 내용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 되게 단순하죠? 민간 진출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 이게 어떤 뜻을 말씀드리냐면 원래 예전에는 나사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선두하고 주름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스페이스X, 테슬라 관련이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 등 민간이 진출하면서 뭔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단락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은 민간과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같이 협동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지금은 민간이 더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현황과 지금 개요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다양한 사업 영역. 여기에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 항공기, 탐사나 방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영역이 넓어지면서 좀 종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세. 지금 연평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6에서 8%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왜 더 가속화가 되느냐? 신흥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도 지금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주도 모델에서 민간 기업이 좀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산업 융합 가속화. 지금 현재는 우주항공이 옛날에는 그 로켓만 쏘는 그런 인공위성 발사체 이런 쪽만이었는데 지금은 AI도 관련이 되고 빅데이터 거기에 신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그래서 첨단 기술하고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부분과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바뀌고 있는 부분은 향후도 지금도 발전이 무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트렌드하고 기술 혁신을 보시게 되면 민간 우주 기업의 부상,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그리고 버진 갤럭틱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이 스페이스X가 워낙 지금 두드러지는 회사라서 잠깐 얘기하자면 그 로켓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거를 만화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진짜로 이루어졌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위성의 소형화 그리고 네트워크화 이게 스타링크 쪽도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X의 그 저궤도 위성인데요. 대규모 위성군을 구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뭐냐면 제작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고 또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전 세계 통신 인프라에 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뀌는 트렌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비용 발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재사용 로켓을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재사용 로켓 기술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1kg당 발사 비용이 $20,000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부분을 향후에 $2,000 수준으로 낮추고 있고 이런 비용 절감은 위성 산업에 어떻게 보면 대중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한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은 발전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또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어차피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궤도 위성 때문에 핸드폰 사업도 뭔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현재 시장 전망하고 주요 경쟁국을 보면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일단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체 시장은 연간 5에서 7%라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흥국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서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간 10에서 12%.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비게이션 부분도 아마 위성 서비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표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뭐 민간하고 정부 협력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이 지금 혁신을 가고 있고 상업 우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지금 스페이스X에다 계약을 할 만큼 예전보다는 상당히 바뀌었고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국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탱궁이라는 그 독자 우주 정거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중국도 상당히 지금 예전보다는 커진 상황이고요. 유럽하고 일본은 민간 로켓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켓 발사한 거 실패한 부분도 보였고, 최근에는 이제 인도도 진출돼 있고 하니까 전 세계 중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하진 못하고 좀 상위 7에서 10개국 정도가 활발하게 우주 쪽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경쟁국이니까 이 점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주 전략을 확인해 보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간도 꽤 되긴 했지만 워낙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우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 성공 부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이 그 발사 성공 때문에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 부분과 2032년까지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계속 진행되던 부분인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사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는 로켓 재사용 기술, 이 부분은 사실 스페이스X가 워낙 선두주자고 그 부분이 이제 비용 절감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을 낮추는데 지금 상당히 계속 기술 발전을 하면서 선두그룹의 스페이스X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성군 네트워크 구축, 소형위성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신생 기업하고 대학 연구소들끼리 좀 협업을 해가지고 우주산업 참여를 하게 좀 만약에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뭐 국내에도 올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면서 앞으로 산업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AI 기반 위상 데이터 분석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날씨라든지 아니면 통신, 뭐 국방, 관광, 자원 채굴도 지금은 응용 분야로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위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제 지구 관측 데이터 활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또 성장이 필요로 하고 향후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우주 자원 활용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로켓 쏘는 데만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재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좀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또 나오는데 재사용 로켓 기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지구하고 우주하고 새로운 좀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로 말씀드리면 수직 착륙하고 회수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전보다는 지금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고, 또 하나는 다시 발사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2주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아주 먼 얘기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성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핵심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관심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 전략은 뭐냐? 발사체 기술 독립성 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발사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로켓 기술이 어찌됐든 달 너머로 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기에는 4개를 묶어서 하나로 쏘는 여러 가지 막 방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발이 돼야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성기술 경쟁력 강화, 초소형 미술이 요즘에 좀 뜨는 게, 워낙에 예전에는 몸집이 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데이터도 좀 줄어들고 모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위성도 크기가 워낙 작아지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민간 우주 생태계 조성, 이거는 미국이 선두인데 지금 우주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민간하고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서 하나 쪽이 워낙 지금 그쪽이 좀 기술이 뛰어나고 하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뭐 다자간 우주 협력 프로젝트 주도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뭐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협정을 참여하면서 뭐 한국의 위상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번째 독자 발사체를 갖고 있는 지금 보유한 국가가 됐고요. 이제는 우주 탐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점차 지금 개발하고 또 발전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2045년 얘기하니까 다들 그 얘기 하시겠죠. 2045년이 오냐 그러실 텐데,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대. 후발주자인 만큼 또 시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주는 비추로테크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그럼 속으로 그 얘기 하시겠죠. 오늘은 왜 비추로테크냐? 예, 이유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1989년에 설립해갖고 30년 이상의 안정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은 전력 제어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 거기에 스마트 기기 개발 제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 입지는 국내 시장은 넘었고요.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이제는 좀 성장 가도로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추로테크가 속해 있는 산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성장 산업, 전력관리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한다고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AI 센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각국의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원자력 이외의 그린 에너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원자력을 하든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전력계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확대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고요. 거기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티하고 산업 자동화 가속화로 기회가 증가한다. 최근에 신도시나 아니면 신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대다수가 원격이나 돼 있죠, 다. 그래서 그거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삶의 질을 바꾸기 때문에 지속적인 또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추로테크가 속한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니까 여러분께서 전망은 좋다, 이런 상황으로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추로테크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적 좋죠? 예, 볼 게 없습니다. 다 까만색이에요. 빨간색이 여기 한번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모양새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양호한데 중간에 한번 살짝 뭐 영업이익이 줄은 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 그래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주가는 왜 못 갔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큰 흐름이 50% 60% 흐름은 나왔습니다. 대신에 상단 영역을 넘어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기회다.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비츠로테크의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치를 한번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박스권으로 보면은 최저는 6,000원이긴 한데 6,000원은 좀 오반 것 같고 7,000원에서 거의 9,000원대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로 따지게 되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년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입형을 계속 건드린 상황에서 예, 좀 뭔가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등락해서 꽈배기를 계속 만듭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급등하면 만원, 네, 보이시죠? 위에 상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도로 보더라도 이제는 추세 전환으로 들어갈 상황이 조금씩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현재 가격대에선 관심을 가지시고, 대신에 이제 단기로 급등하면 이 종목 좀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뭐 상한가를 가지 않는 한은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조금 지금 죽어 있습니다. 거래량 들어올 때가 한번 뭐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종목이 1, 2%, 뭐 3, 4%, 5%만 올랐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이밍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일봉 보시면서 지속적인 체크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잠깐 보시면 주봉은 좀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예, 고점이 2023년에 한번 있었고 2024년에 한번 있었고, 근데 뭐 대략적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 옛날 밴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 구간으로 내려갔다가 짝꿍댕이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몇 번을 이제 방송을 계속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추세 작도로 그려보면 뭐 주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거래량이 실려주면 좋은데 아직은 준비 상태고, 가격권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없고 실적도 성장하는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한 30-40% 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50%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워낙 좋은데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핵융합도 좀 연관이 있고, 치료기 쪽,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하나 있죠. 근데 모비스랑 이제 같은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껴들어가니까 좀 이따가 제가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츠로테크의 기사를 몇 개 제가 가져왔는데, 예, 비츠로테크 트럼프 AI 인프라 투자, 북미 발전기 기업 전압기 수출 강세해갖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이나 LS 관련주들이 거기에 부속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전력이나 전선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갭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사 참고하시고요. 100% 자회사인 비츠로 EM을 통해서 산업용 차단기 갭팩이 중전기기 생산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북미 비상 발전기율 점유율 1위 제네락 홀딩스라는 데가 주요 고객사랍니다. 그래서 아직 비상장사인데 이제 비츠로테크 자회사니까 비츠로테크 실적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 이 부분은 이제 1조는 사실 최대 규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세계 1, 2위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예전 기사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근데 엔진의 경우는 연소기는 비츠로테크. 그래서 예전 테마에는 원래 고체 연료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핵융합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치료제, 그러니까 암이나 그런 부분을 고주파로 해결하는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로 보셨을 때 그때 한번 급등합니다. 그래서 모비스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회사가 워낙 퀄리티도 좋고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요 기사 내용들은 한 번씩 쳐다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경쟁 우위에 있는 비츠로테크 왜 그러냐? 기술 경쟁력이 일단 높다. 연간 매출의 8% 이상을 R&D,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 얘기하는 거죠. 개발 투자. 그래서 30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위에 있고요. 강력한 파트너십. 그러니까 국내 주요 기업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30년 이상 되는 회사들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신규 파트너가 늘어나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인력하고 품질 관리는, 왜냐하면 업계 최고의 수준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도 혁신하고 주도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거기에 이제 국제표준 인증 획득한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ISO 9002나 뭐 만사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있으면 뭔가 우리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품질, 그러니까 인증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부분은 이 회사의 경쟁력과 향후의 성장성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12%의 산업 성장률, 전력 관리하고 자동화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뭐 AI 센터든지 아니면 서버,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이 업종 또한 성장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이 27% 가까이 됩니다. 사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에서 이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뭔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꼭 관심 갖고 투자에 임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ROE도 15% 된다. 왜냐하면 업계 평균보다 위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안전성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숫자가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좋겠지만 지금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래 기술 집약 종합산업인 우주항공 산업 전망하고 거기에 관련 전략주 비츠로테크를 소개해 드렸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행되는 섹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였습니다.